나이가 들면 조금씩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바쁨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욕심도 줄어들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넉넉해질 것이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고, 세월이 지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불만이 많아지고, 더 외롭고 힘들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은데도 더 불행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황인데 눈빛이 맑고 얼굴이 편안한 분들도 있습니다. 왜 같은 나이를 살아도 이렇게 다를까요? 특별히 큰 사건이 있어서, 특별히 나쁜 일을 많이 겪어서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생각들이 반복되고 작은 행동들이 습관이 되면서 어느 날 돌아보면 삶이 많이 무거워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지, 예전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아니면 이 나이가 되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지, 그 감정들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늙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을 알면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고 지금이라도 조금씩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비난이나 지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왜 생기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생 후반이 조금 더 편안하고 가벼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 과거에 집착하며 현재를 살지 않는 사람.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과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때 저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되짚고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가슴 한켠에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간직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거에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머무르면서 지금을 살지 못하게 될 때 생깁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현재보다 과거가 더 풍요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활력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에너지가 줄어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 시절로 향하게 됩니다. 또 풀지 못한 감정들이 과거를 자꾸 되살아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 말하지 못했던 것들,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로 마음이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태가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후회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지금 이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냥 흘려보냈다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또 과거에 집착할수록 불만과 원망이 커집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현재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 대신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생각. 그때 그 일이 힘들었지만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생각. 과거를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하늘이 어땠는지, 오늘 먹은 밥이 어떤 맛이었는지,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 작은 것들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그리워질 시간입니다. 지금을 충분히 살아야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시간이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교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불만 이야기로 가득한 분이 계십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요즘 사람들은 왜 이러냐? 내 자식은 왜 저러냐?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불편하냐.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결국 불평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비교도 함께 옵니다. 옆집은 저런데 우리는 왜 이러냐. 그 사람 자식은 저렇게 됐는데. 우리 자식은 왜 이러냐.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산다. 혹시 하루에 이런 생각이나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런 상태가 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많아집니다. 몸이 아프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비교하는 것은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내면 깊은 곳에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은 저렇다는 생각이 내 부족함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주변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을 듣게 되면 그 자리가 점점 무겁게 느껴집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점점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또 자신의 삶에서 좋은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비교는 항상 내가 부족한 방향을 향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 남이 가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만족이 없고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불평이 습관이 되면 내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지나치고 불편한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삶 전체를 점점 어둡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불평을 딱 하나 줄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한꺼번에 없애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오늘 하려던 불평 중에 딱 하나만 삼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할 때마다 그 비교의 방향을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나 대신에 나는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찾아보는 것. 하루를 마치기 전에 오늘 있었던 것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좋았던 것을 찾아보는 것. 이 작은 연습이 내가 좋은 것을 보는 방향으로 훈련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 전체의 온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사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니까 그냥 혼자 있는 것이 편하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하고 말 맞추는 것도 힘들고 그냥 집에 있는 것이 나아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지고 피곤함이 더 빠르게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는 느낌과 혼자 있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동안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고 지냈더니 어느 순간 허전함이 깊어지는 경험.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경험. 왜 이런 상태가 되는 걸까요? 은퇴 후에 사람을 자동으로 만나게 해주는 구조가 사라집니다. 직장이라는 구조 안에서는 매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사람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연결하는 것이 점점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또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경험이 쌓이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어차피 또 헤어지게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외로움이 깊어지고 그것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고립이 오래 지속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극입니다. 그 자극이 없어지면 뇌도 몸도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과거의 생각과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이 자꾸 과거로 불만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딱 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는 짧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연결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자리를 하나 만드십시오.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가는 곳이 하나 있으면 그것이 삶의 리듬을 만들고 사람과 연결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납니다.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네 번째 공통점.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 이 이야기가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했고, 내 몸이 힘들어도 버티면서 살았고, 내 마음이 힘들어도 그냥 넘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어서도 그 습관이 그대로입니다. 아프면 그냥 참고 병원 가는 것을 미루고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편한 것을 먹고 쉬어야 할 때도 가만히 있는 것이 미안한 것 같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왜 이런 상태가 되는 걸까요?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온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것이 몸에 배었고 나를 위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 나이에 와서 나를 챙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늙었는데 이제 와서 운동을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냐. 이제 와서 좋은 것을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하는 회의감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막습니다. 이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몸이 방치됩니다. 아픈 것을 계속 참다가 더 크게 아프게 되고 건강 문제를 미루다가 나중에 더 큰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나빠지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의존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마음도 방치됩니다.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단절된 삶이 가장 외로운 삶입니다. 또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신경 써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충분히 돌볼 때 다른 사람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나를 위한 것을 해보십시오. 오래 미뤄온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것, 먹고 싶었던 것을 사 먹는 것, 하고 싶었던 것을 오늘 시작하는 것,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이 나이까지 살아오신 것이 그 자체로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다섯 번째 공통점. 변화하지 않고 같은 삶을 반복하는 사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것을 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달라지겠어. 변화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불행한 노년의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켜고 밥을 먹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듭니다. 어제도 이랬고 오늘도 이렇고 내일도 이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고 기대되는 것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왜 이런 상태가 되는 걸까요? 변화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낯설음을 견뎌야 하고 어색함을 버텨야 하고 잘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안고 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또 이 나이에 변화해서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이 시작을 막습니다.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새로운 것을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하루하루가 허무해집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다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이 쌓이면 삶 자체에 대한 의욕이 없어집니다. 뇌도 약해집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이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뇌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것을 반복하면 뇌가 덜 사용되고 그것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문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고 성장이 없으면 삶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삶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은 사실 작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새로움을 하나씩 만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평소에 가지 않던 길로 산책을 가보는 것,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종류의 책을 한 권 읽어보는 것, 새로운 음식을 한 가지 만들어 보는 것,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미뤄왔던 것을 오늘 딱 첫 발만 내디뎌 보는 것. 이 나이에 시작하기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삶 중 가장 이른 순간입니다. 5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훨씬 이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삶에 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5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현재를 살지 않는 것,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교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 그리고 변화하지 않고 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딘가 내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드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만약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아챘다는 것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모르면 바꿀 수 없지만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공통점들이 나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많은 것을 감당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책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과 불행이 결국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졌다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됐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행복의 가장 큰 부분은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가능하겠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나이에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있고 마음은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 가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달리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하나, 하루에 불평을 한 번 줄이는 것 하나, 오래된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하나, 나를 위한 작은 것 하나를 해보는 것, 아니면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미뤄왔던 것을 딱 첫 발만 내디뎌 보는 것. 그 작은 하나가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내일들이 쌓이면 한 달 후가 달라지고 1년 후가 달라지고 인생 후반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늙어서 불행해지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늙어서도 편안하고 의미 있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작은 것들을 조금씩 다르게 선택해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이 이야기가 인생 후반을 조금 더 편안하고 가볍게 살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